이거 여러분 정말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최고가를 찍어놓고 보류지 24채를 분양했는데 24채 중에 3채만 거래가 됐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 바로 호갱 매매였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짜고 치는 매매, 호가를 올려놓고 팔고 나가려는 최고가의 매매. 아파트 값이 오른다, 그래서 사야 한다. 분양가 더 오른다, 그래서 지금 분양 받아야 한다. 이거 여러분 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또 속고 계신 겁니다. 정치인과 가진 자, 젊은이들은 말할 것도 없고 거의 대다수가 너나 할 것 없이 부동산, 주식, 코인 투기로 오로지 벼락부자만 꿈꾸는 정신이 썩어 빠진 나라. 새도 둥지가 있어야 알을 낳는데 경기 부양한답시고 부동산만 폭등시키는 정책이 초저출산으로 이어져서 결국 부동산은 폭락할 것이다. 신혼부부들한테 애 낳으라고 백날 쌈짓돈 줘봐라. 애 낳는지. 집 없으면 출산율이 계속 하락할 수밖에 없다. 집값이 하락하지 않으면 가난이 되물림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내 자식들이 애 낳는 걸 내가 말릴 것이다. 아, 참, 이 얼마나 무서운 말들입니까? 어느 인터넷 게시판에 있는 글을 제가 읽어드린 건데요. 사실 뭐 이 말이 틀린 말도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돈 빌려줄게. 이 비싼 아파트 분양받아라. 이것보다 부동산 가격을 떨어뜨리는데 더 주안점을 둬야 앞으로 희망이 있다. 이걸 말하고자 한 게시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청년들의 경제 상황이 정말 너무 힘듭니다.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후에 제때 갚지 못한 30대 이하의 청년 신용불량자가 6개월 만에 17,000명이 늘어났습니다. 엄청난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대출 이자를 90일 못 갚으면 연체하게 되면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록이 되죠. 그래서 금융거래가 중단이 됩니다. 90일이면 3개월이죠. 이 3개월 사이에 어떤 변화를 만들기에는 사실 너무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연체가 한번 시작되면 그 다음도 또 그 다음도 정말 계속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올해 6월 말 기준 30대 이하 금융채무 불이행자의 숫자가 약 23만 1200명으로 집계가 됐는데 이게 작년 말과 비교를 해보면 6개월 사이에 약 17,000명이 늘어났습니다. 전체 금융채무 불이행자 중에 30대 이하 비중이 29.7%, 30%입니다. 그리고 29세 이하 금융채무 불이행자의 평균 금액이 작년 말 기준에 2,150만 원에서 올해 6월 말 기준에는 2,370만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30대에는 더 금액이 증가하겠죠. 자, 30대는 좀 더 많습니다. 역시 같은 기간에 3,460만 원에서 3,900만 원으로 30대도 증가했습니다. 고금리 추세에 청년 대출이 또 늘어나고 있고요. 또 경기도 악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상환 능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죠. 청년들의 빚 중에는 영끌로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도 많지만 몸이 아파서 일을 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많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분들도 많죠. 생활비와 월세 마련을 위해서 돈이 필요하긴 한데 소득이 없다 보니까 이 제도권 내의 금융회사의 대출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소액 생계대출을 매월 받아서 생활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중소기업을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 A씨의 경우는요, 소득의 절반 이상을 빚 갚는 데 쓰고 있습니다. 1억 원이 넘는 전세 대출을 받아서 원룸에 살고 있는데 매월 상환해야 될 이자가 금리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수십만 원씩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1분기만 보자면 전 연령대 대출 증가액이 총 79조 한 7천억 정도인데요. 이 중에 30대 이하가 32조 5천억 원을 받았습니다. 자, 거의 절반에 가까운 한 40% 정도 되죠. 많습니다. 자, 빚만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연체율도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청년들의 빚이 늘어나고 연체율이 늘어나는 것이 나중에 어떤 문제를 발생하냐면요. 자, 향후 국내 경제에 이게 뇌관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 이제 막 사회에 진입한 청년의 부채 상환 부담은 결국 소비 위축을 불러오죠. 그럼 뭐예요? 내수 경제가 위험해집니다. 연체율 증가로 인해서 또 금융회사의 건전성도 이게 좀 불안해질 수 있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청년들이 노동의 부재로 이어져서 결국은 이 모두가 그 모든 것이 사회 비용이 증가하는 악순환을 또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빚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거비 증가가 결국은 청년층의 부채가 증가하게 되면서 생산적인 곳으로 이 돈이 배분되지 못하는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겁니다. 지금도 한계인데요. 더 한계로 지금 더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가계 부채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죠. 정부도 여러 정책을 통해서 정말 애를 쓰고는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심리라고 봅니다. 아니 어쩌면 이미 문화로까지 커졌습니다. 심리가 문화로 바뀌었습니다. 빚을 내서 집을 마련하고 빚 내서 안 갚아도 된다. 이런 인식이 문화가 되고 있다.
이거 정말 심각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청년 지원 정책에 이견이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청년층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 이런 이유죠. 주식 비투, 부동산 영끌 이런 걸로 발생한 청년 빚을 국가가 세금으로 지원한다는 게 이게 맞는 말이냐? 이런 의견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인위적으로 원금을 탕감하는 건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사회 경험이 부족한 청년들의 빚을 그냥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의 아주 현명한 댓글 좀 부탁드립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SNS 게시판에 여러 댓글이 있는데요. 힘든 일은 안 하려고 하고 누군가 해야 되는 일에는 외노자 쓰는 걸 또 반대하고, 외노자는 외국인 노동자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임금 올려달라 해놓고 물가는 그대로이길 바라는 것은 이게 아이러니다. 넥타이 안 매는 일은 하기 싫고 누군가가 만들어주는 문명은 그대로 누리고 싶고, 뭐 이런 의견도 있고요. 또 이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이건 정부 탓이 아니지. 나도 사업자 입장에서 볼 때 일거리는 정말 많은데 기업은 사람이 없어 난리고 젊은이들은 일자리가 없다고 하니 눈높이가 하늘에 가 있는데 눈높이를 낮춰 직장 구해서 다니는 게 어떠냐. 경력 단절되면 정말 구하고 싶어도 일 못 구한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돈을 쫓아 직장을 구하지 말고 정말 돈이 적더라도 하고 싶은 일을 해라. 그럼 돈은 따라오는 법이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물론 이 의견은 뭐 사업하시는 분의 입장에서 답답한 심경을 토로한 거겠죠. 자, 저는 사실 이 모든 것이 사회 심리라고 봅니다. 이게 왜 사회 심리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계신데요. 이 직장인들도 직장에 출근해서 업무 보는 시간 중에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커뮤니티 방에서 글을 쓰고 글을 읽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거기 보면 주식 정보, 부동산 정보를 나누며 투자에 대한 의견들을 많이 나눕니다. 이 업무 중에요. 그러니까 노동의 가치보다 빚으로 자산을 늘리는 방법에 몰두하는 이 심리, 이런 현상, 이것이 팽배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이제는 뿌리 깊게 문화로까지 자리 잡아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노동의 가치는 줄어들고 빚으로 자산을 늘리려는 그 가치, 그것을 더 생각하냐면 주변에 이런 선배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내가 가진 돈이 일을 해서 자산을 늘리는 일도 결국 종잣돈도 필요하고요. 빚을 늘리는 과정에서 이자도 갚아 나가면서 자산이 늘어나기 때문에 자산이 늘어나게 되려면 결국 그 기초는 나의 노동입니다. 나의 근로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잊어버린 분들이 참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서 아주 듣도 보도 못한 사실적인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싸다는 아파트, 최근에 입주를 시작한 아파트가 있는데요. 최근 34평 거래가가 45억 9천만 원의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고가를 찍다 보니까 또 다른 분들의 마음이 막 분주해져서 아파트를 사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 정말 분양가가 더 오르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마음이 분주해지는 거죠. 그런데 이거 여러분 정말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막상 여기 입주를 시작하니까 조합원 중에 실거주 입주를 하시는 분들은 15% 정도가 안 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최고가를 찍어놓고 나머지 매물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거래는 안 되고 있습니다. 최고가 외에 거래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최고가를 찍어놓고 보류지 24채를 분양했는데 24채 중에 3채만 거래가 됐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 바로 호갱 매매였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짜고 치는 매매, 호가를 올려놓고 팔고 나가려는 최고가의 매매. 제가 아는 분들 중에 원밸리에 입주하시는 분들이 한 10분 정도 계신데요. 그분들이 제게 똑같은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아파트 값이 오른다. 그래서 사야 한다. 분양가 더 오른다. 그래서 지금 분양 받아야 한다. 이거 여러분 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또 속고 계신 겁니다. 자, 정리하자면 이렇게 미친 듯이 올라서 거래되는 이 가격 보고 또 많은 빚을 져가며 아파트 살 때가 아니다, 이 말씀을 진심으로 여러분께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파트 정말 부족합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돈이 없지 아파트가 없는 게 아닙니다. 특히 청년들에게 우리 어른들이 거짓말 좀 그만합시다. 집 천천히 사셔도 됩니다. 오늘보다 내일 더 싸게 살 수 있는 시간이 온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른이 돼서 한탕주로 좀 돈 벌어보려고 청년들 세대에 너무 뻥치지 맙시다. 정말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독자 여러분,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하시는 모든 분들 이런 거에 속지 않고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